길도 같이 또 촬영 참가하시면서 대출이 관련 작품을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저렇게 3개 이상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실 대출이 하면 여전히 정일건 감독님 제일 처음 생각하게 되고 정일건 감독님 작품 지금도 찾아보게 되는데, 오랜만에 감독님께서도 관객들이랑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소감이랄까? 어떠신지. 일단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시는 동안에 마음이 저도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그래서 아마 저 말고 저는 아마 100번도 넘게 봤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 보면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아마 보시기에 편한 그런 다큐는 아마 아니었을 것 같고, 불편하거나 뭔가 이제 좀 그런 편치 않는 그런 다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06년이었죠. 6년에 그 마을의 강제 철거가 처음 이제 초등학교를 강제 철거하고 마을에 이제 입출입을 완전히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이제 거의 295만 평인가요? 아주 그 들이 넓어요. 그 농지를 이제 벼가 자라고 있는 그 농지에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콘크리트를 이제 붓고 이제 마을은 이제 고립돼 있고 이제 매일매일 빈집은 철거하고 이제 이런 아주 폭력적인 그런 상황들 안에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이제 주민들하고 지킴이들이 같이 오선도선 이제 오가는 사람도 없고 마을이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협상이 타결되고 이제 나오고 난 뒤에 아마 좀 그 쌍용자동차 그 투쟁하신 노동자들이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금도 너무 고통받고 계신데, 대출이도 매일매일 이제 영화에 잘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폭력적인 상황들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일상 자체가 이제 뭐 전경들이나 군인들하고 매 순간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협상하고 나온 뒤로 후유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주민들도 이주 단지에 이사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또 임시 빌라촌에 임시로 잠시 계시다가 완전히 지금은 이주한 상태신데, 주민들도 뭐 우울증이나 이런 좀 정신적으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으셨고, 또 이제 연세들이 많고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제 거기 같이 지냈던 사람들도 나와서 뭐 우울증이나 뭐라 그럴까요? 향수 같은 그런, 저도 그런 증상에 시달리면서 작업했던, 그래서 되게 좀 향수가 진하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향수가 진하게 묻어 있고 또 그런 작업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2006년 그 전에 이제 대출이를 좀 알리고자 대출이 전쟁이라는 다큐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 몇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그 전에 대출 전쟁에 다 좀 출연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주민분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요것만 보시면 조금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없는 편인데, 이제 그 전에는 주민들이 왜 이 싸움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설명해 주셨듯이 중간에 김준호 감독이 광역태 할아버지라고 이제 주민 한 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또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대출이가 이렇게 끝난 일이 아니라, 이를테면 또 마찬가지로 지금 뭐 평택에서 여전히 계신 이제 쌍용 노동자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또 이 대출이에 살다에도 나오시는 문정현 신부님이 또 이렇게 다치시기도 한 그 뭐 제주 강정기지 건설이라든지, 혹은 뭐 여기서 또 이렇게 경찰이 치고 오면 뭐 지붕에 올라가라 얘기하시는 그 오주시가 제 기억으로는 또 용산 이야기를 가지고 남일당 이야기 영화도 나중에 활동가시면서 카메라를 들고 직접 만드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곳에서 그곳에서 계속 이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영화를 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좀 무겁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드는데요. 그 아마 객석에서도 이 영화 보시고 나서 같이 나누고 싶으신 얘기 혹은 질문 이런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마이크를 객석에 드릴 테니까 질문 혹은 꼭 질문이 아니어도 같이 나누고 싶으신 생각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감독님께 그 한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자면 그 영화 마지막에 크레딧에 그 조선의 할머니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께 영화를 드린다고 쓰셨는데 그럼 그 전에 그 저기 생물 연도가 1917년에서 2009년 9월 8일 뭐 이렇게 나오시던데 아마 제 짐작에는 그 가서 잘 살라고 네. 얘기해 주신 대출에 사시던 그 여러 번 나오신 할머님이신 것 같은데 맞으신지요? 예, 그분이 이제 그 전에 대추리 전쟁에도 나오시고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지냈던 빈집이 있는데 그 빈집 바로 옆에 사셨던 할머니세요. 근데 제일 이제 연장자시고 대추리에서 이제 아마 일제 강점기 때 한번 마을에서 이제 원 대추리가 그 대추리는 원래 대추리는 그 미군 기지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다가 한번 이제 일제 시대 때 강점기 때 이제 공군 기지 건설을 하면서 없어졌다가 거기서 한번 쫓겨 나오셨다가 그리고 그 이제 미군정으로 인해서 한번 다시 쫓겨 나온 데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쫓겨나시는 그런 너무 좀 파란만장한 그런 이제 인생을 사시다가 대출에서 나오시고 나서 이제 이주단지로 가셔가지고 얼마 안 되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할머니를 좀 기억했으면 저도 좀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자막을 넣었습니다. 네, 저도 그 대추리 전쟁에서 할머님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대추리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가 그 우선평택 기지 건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쫓겨났었는데 다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그런 어떤 역사의 연속성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잘못들 이런 것에 새삼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추리 전쟁 혹시 안 보신 관객들이 계시면 제가 알기로 영상자료원 VOD 서비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조만간 뭐 상영될 기회가 있으면 극장에서 같이 봐도 좋겠지만 그 앞에 대추리 주민들이 아마 궁금하시면 영상자료원 자료실에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궁금한 점이나 이렇게 아니면 또 같이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득하겠습니다. 또 질문 아마 생각하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더 그러면 뭐 여쭤보자면 그 물론 방금 이제 얘기했던 전작 대추리 전쟁에서 그 대추리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주인공으로서 싸움을 해가시는 과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대추리에 살다는 지킴이라고 부르는 그 외국분들이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는 걸로 사실 영화가 시작되고 나오시는 걸로 거의 이제 끝나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지킴이들을 대추리에 살다의 인물들로 방점을 찍으신 이유랄까 선택하신 이유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대추리 싸움 찍어 오셨으니까 다른 작품 구성 요소도 많이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지킴이들을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제 지킴이라고 해서 꼭 이제 뭐 누구는 지킴이고 지킴이는 아니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게 정해져 있거나 뭐 조직체가 있었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어떤 회의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런 모임들이 있긴 했지만 저부터도 이제 대추리를 처음에 촬영하고자 이제 그 뉴스 보도에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궁금한 마음에 촬영하고자 들어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저를 지킴이로 아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큐를 찍으러 왔다가
본의 아니게 자의반대반으로 지킴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고 나서 아까도 설명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고 나서 이 대출이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저 마을이 이제 그대로 있을 것만 같고 좀 그게 일종의 뭐 병이라면 병일 수도 있는데 잠시 그런 제 집사람 말로는 좀 상태가 이제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가만히 놔두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맨 끝에 이제 제비 나오는 집이 이제 제가 살던 이제 집인데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거기서 살았던 시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했던 그 기억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거나 뭐 부족하지만 마음을 표현을 하거나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아마 제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지킴이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작업을 이제 마음 먹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되게 이제 뭐랄까요 그 예전에 막 그 첫사랑 같은 그런 제가 너무 이렇게 못나고 미성숙한데 그런 순간의 어떤 기억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정리하고 또 저도 또 살아가기 위해서 아마 그 작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지킴이들이 제 마음을 좀 투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기억하는 순간순간들을 모아놓은 그런 상태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은 감독님 지킴이를 보셨지만 감독님 삶의 어떤 기간을 지켜준 건 또 대출이에서 그 시간과 공간이기도 했네요. 네, 그 객석에서도 또 말씀하실 것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흔들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손 드셨는데요. 네, 저는 그 감독님이 대출에 관해서 다큐 찍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처음 갔었던 거는 2002년도인가 3년도쯤이었는데요. 조금 저희 이제 제 학교 선배가 한번 그곳에 가서 촬영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마음을 먹고 간 건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너무 좀 호기심에 이제 갔었는데 동네 자체가 너무 이제 대출이 마을이 그 시골 마을치고는 되게 큰 편이에요. 100가구가 넘는 그 집들이 있고 큰 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동네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고 그 옆에 그 미군 기지 그 철조망이 바로 붙어 있었는데 그 이제 총 들고 훈련하는 미군 이제 병사들이나 한국인 병사들하고 그 옆에서 바로 옆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습하고 이런 게 너무 인상에 깊이 남아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그 대추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몇 번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건물이 워낙 심해서 이제 나오고 싶어도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면은 쉽게 나오지 못하는 안 나오시게 못 나오셨고 못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곧 거기서 지내면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네, 답이 되셨어요? 네. 또 궁금한 점 없나?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삿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용달차를 타고 올 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막 오시는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릴 때부터 도시에 자라고 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뭐 전세, 월세 뭐 이러니까 뭐 우리 땅, 우리 마을 이런 개념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터전으로 잡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날 때 어떤 기분일까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감정이셨는지 뭐 조금 더 얘기를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다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다 모르는데 그 땅에서 그 정말 그 맨손으로 옛날에 기계도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땅을 이제 경작하고 거기가 또 처음부터 그 농지가 아니었고 땅에 또 역사가 있는데 거기가 예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이제 갯벌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원래 미군기지 안에 있던 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갯벌을 개간을 한 거예요. 그 맨손으로 개간을 했는데 당시에 뭐 물 문제나 뭐 이런 그 자기 땅 이런 문제로 마을 주민들끼리도 아주 큰 이런 동네들끼리 큰 막 싸움도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이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가벼운 표현인데 그 농민분들이 자기가 만든 그 땅이 내 거다 아니면 내가 세운 담이 내 거다 혹은 뭐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가 지금 철거되고 안 나오는데 대출 전쟁이 나왔던 초등학교에 그 나무가 철거되는 장면이 있는데 나무가 한 30년 정도 된 큰 이제 나무가 철거되는 장면인데 할머니가 그걸 보면 막 통곡을 하세요. 그 생나무를 포크레인이 부순다고. 그 왜 통곡을 하시냐면은 이제 혼자 막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김밥 사 먹고 그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그 놀던 그 나무인데 그 나무를 어떻게 저렇게 부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소유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 아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기억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기억과 수십 년 동안 함께한 그 사물에 투영되는 어떤 자기 모습들 그 사물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동일시하게 되고 아마 집도 그랬을 거고 그 골목길도 그랬을 거고 그 담도 그랬을 거고 아마 그 나무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마 그 자신의 일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기가 정말 힘드셨고 고통스러우셨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니까 또 이렇게 물건들 하나씩 이렇게 묻으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묻는 역할을 물건을 받아서 도관에 넣으시던 주민께서 또 우시는 장면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모든 어떤 살아온 시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는 그 공간에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떠나시면서 창에 비치는 눈물처럼 그런 감정이 또 촉발된 장면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재현되지 않더라도 이번 대추리 전쟁에 이은 대추리에 살다에서는 그 포크레인이 집을 이렇게 찍는 장면 거기서도 어떤 그 대추리 전쟁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의 느낌을 집들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보는 사람으로서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네, 이제 사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사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소유라는 개념이 좀 무거워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어쨌든 그 본인이 살아온 곳 혹은 일구 온 곳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들어가신 지킴이 분들이나 특히나 또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찍으셔야 하는 이 푸른 영상의 정일건 감독님이나 김준호 감독님도 다른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뭐 방금도 검문이 심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찍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영화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의 검문이 실제로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뭐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현행범들도 아닌데 그냥 버스에 당신들이 앉아 있으면 못 간다, 그러니까 내려라라고 무조건 얘기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뭐 헌법에 보장된 거주의점의 자유 이런 것은 전혀 안중에 없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화적으로는 그 광주 직후에 만들어졌던 인권탈출동인 만다라 처음 시작도 생각이 났거든요. 거기도 버스에 그냥 부신 검문해서 사람을 막 잡아내니까 이제 그 승려와 같이 뭐라고 하다가 같이 내리는데 그런 불법적인 무법적인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는 대출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들고 그런 과정들을 다 찍어 나가는 게 이중으로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못 찍게 뭐 여기에 나오는 장면들도 조금 있지만 렌즈를 가린다거나 더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격받으신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 소개하지 못하신 이 대출이 주제의 촬영 기간 중에 어려움 뭐 이런 것들 일화들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검문은 이제 1년 365일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일 이제 강하게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일종의 스트레스도 주고 또 오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발길을 닿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일종의 낙인 같은 건데 초등학교 철거할 때 뉴스 보도에서 한번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뭐 외부 세력들이 대추리 마을에 들어와서 군들과 전경들을 이제 위협하고 폭력적인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낙인을 찍었죠. 정부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한번 이제 낙인이 찍히니까 이제 여론에서 그렇게 한번 광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분들께서 싸우실 때 이 외부 세력들을 빨갱이고 불순분자들이고 이렇게 한번 낙인을 찍히고 난 다음에는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그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런 뭐 보도나 언론에서 거기를 알려주거나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출이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5월 4일날 학교 철거 이후에는 주민들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 데서도 뭐 알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정경들하고 뭐 경찰들한테 뭐 매일매일 시달리고 밥 먹는 거 하나까지 뭐 이렇게 감시당하는 기분. 밥 먹으러 가는데 저기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정말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그리고 헬기들이 예전에 마을에 있을 때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싸움을 하기 전에는 헬기들이 그렇게 낮게 안 날았었어요. 멀리 돌아서 날고. 왜냐하면 민원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는 군인용 헬기건 뭐 경찰용 헬기건 간에 바로 지붕 위로 이렇게 계속 날아다니고 뭐 이런 그런 스트레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요. 촬영할 때 뭐 저 겁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이나 전경들을 보면 이렇게 움찔하게 되는데 다칠 뻔한 적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뭐 찍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앞에 앉아 계시고 저도 이렇게 사람이 이상 모른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옆에 있다 보면은 뭐 많이 맞기도 하고 뭐 카메라가 좀 파손돼서 소리도 맡겼다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검문해서 그날 뭐 한 6시 저녁 7시 정도에 이제 마을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빙글빙글 마을 주변을 빙글빙글 들어가려고 빙글빙글 돌다가도 못 들어가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잠깐 이제 검문 허술한 틈을 타서 들어갔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잘 잡히는 편이었어요. 버스에서. 저는 딱 봐도 그런가 봐요. 외부인 갑자기 딱 봐도 외부인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걸려가지고 형님들 대책위 형님들이나 중님들 되게 놀렸어요. 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꼭 전화 드리고 앞에 마중 나오시고 이제 본인 차로 승용차 가지고 마중 나오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같이 찍었던 김준호 감독이라고 이렇게 언뜻 나오는 그 이제 버스에서 같이 예, 카메라 예, 들고 예. 계시다가 쫓겨나시는 김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잘 안 걸렸어요. 평소에 행색이 저랑 좀 다르게 이렇게 구수해가지고 잘 안 걸리는데 저는 항상 걸려서 그때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김준호 감독님 더 좀 더 농민의 자식스럽고 그 정혜건 감독님 푸른 영상에서 제일 미남자시라고 소문 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네, 시답 전에 농담을 해봤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같이 영화 보시고 나서 나누고 싶으신 감상이라든지 궁금한 점 없으신지요? 네. 저는 또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공간을 점유하기 위한 싸움 혹은 그 공간에서 뭔가 시민권을 이렇게 탈취하고 몰아내는 싸움들이 계속 어쨌든 여기저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용산도 그 타주기 때 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를 지금 그 개발을 못하고 있어서 다시 공영 개발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남일당 건물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용역들이 주차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유가족들이 더 마음 아파하셨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 대출이 도둑이도 마찬가지로 2011년까지 완공 예정이었는데 미군 어떤 대책이 변경이 되어서 2016년으로 미뤄졌다. 그래서 더 거기서 농사를 짓고 싶고 언제 떠날지 몰라도 씨를 뿌리시고 거기서 수확한 무로 김치를 한 번 더 담궈 먹고 싶으셨던 이 주민들의 어떤 소망은 그냥 물거품이 되었는데 최근에 혹시 그 공간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은 아니고요. 네. 그때 조선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번 이제 마을에 있던 자리를 돌아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이 쓸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고층 아파트들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고 그때 자막에 나왔듯이 그 계획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천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슨 그 건설 그 자본 문제, 그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몇 프로를 부담하고 한국 쪽에서 몇 프로를 부담하고 또 건설사에서 어떻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엉켜가지고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아마 작년 정도까지 봤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계획이라는 게 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남일당도 그렇게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대출이도 당장 그렇게 미군 기지를 짓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그 안보에 큰 엄청난 위기가 오는 것처럼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떠드는데 그게 사실은 아주 그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밀접하게 저는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화가 나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강정도 막상 저렇게 바다에 콘크리트를 붓고 나서 나중에 배 한 척도 못 들어오는 그냥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정말 좀 회의스럽기는 한데 그래서라도 어쨌든 계속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영화들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계속 기억하고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이나 망설이셔서 못하셨던 말씀이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그러면 사실 다 또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이 집의 시간 내내 얘기하듯이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또 계속 또 바쁘실 것 같은데 현장에 촬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최근에 작업하시고 계신 프로젝트나 생각하고 계신 경험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졸업하고 나서 조금 휴식을 하고 이제 당장 다큐멘터리를 좀 이제 제작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좀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푸른영상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서울역에 그 노숙인 분들 상담하는 상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아저씨들 상담하고 뭐 쉼터나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또 뭐 옷도 갈아입혀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짬짬이 좀 기록을 해왔어요. 한 1년 정도 기록을 해왔는데 그 올해 꼭 좀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큰 문제 도시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속에서 이 문제를 아마 그 서울역 노숙인들을 통해서 또 잘 보여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빨리 근데 제가 편집하셔서 일부러 보여주세요. 그런 거 찍으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서울역 노숙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서울역에서 그 노숙인 아저씨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랬죠. 겨울 전까지 계속. 일부러 그걸 찍으러 다니는 건 아닌데요. 왜 그런 게 자꾸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독님 가시는 분이 강제 퇴거가 일어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자꾸 계속 거기에 신경 쓰시다 보니 아마 진짜 그거는 참 어이가 없었는데 왜 똑같은 사례들을 보면 겨울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편찮으시지 말라고 공공시설들을 개방해서 역사라든지 지하철에서 노숙인들이 이렇게 휴식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거꾸로 있는 분들을 이렇게 그게 무슨 사유재산도 아닌데 이렇게 퇴거시키고 완력으로 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참 놀랐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또 이렇게 찍다 보니 또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당하고 싶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퇴거 강제 퇴거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이제 쫓아내고 이런 게 이제 주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모습들도 잠깐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저도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이런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되시면서 여러 다른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하셨어요. 마련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아저씨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노숙인 분들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제 재생산되고 또 아저씨들은 또 쉼터나 이런 데서 재활하셔서 잘 되시는 분들이 뭐 100명에 한두 명 정도 손에 꼽을 수 있지만 또 이제 거리로 나오시고 뭐 이런 계속 반복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아마 그게 가난 때문이겠죠. 제일 이제 빈곤한 생활들 때문에 일어서실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10여 년 전 거의 20년 가까이 된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노숙인들이 인문학 공부하시는 성 프란치스코인가요? 거기 다룬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세요. 그 정도를 노숙인 다큐멘터리를 봤던 것 같고 그 어떤 문제의 깊음에 비해서 많이 다른 작품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정일광 감독님께서 올해 안에 꼭 정리를 해서 보여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감독님 신작 나오면 챙겨서 봐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날도 쌀쌀해졌는데 같이 의미 있는 시간 나누어 주셔서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여전히 이렇게 회상하면서 좀 힘들어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눠주신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독님 혹시 묻다는 얘기 없으신가요? 다 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끝까지 뭐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